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연구실이랑 같은 연구실 소속의 조교 김수연이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그 실험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원래 저희 지도 교수님의 베이스가 이론학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계산도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반응에 대해서 이 반응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거를 이제 실험 스페이스에서도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단서들을 모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케미컬 인투이션을 통해서 반응을 여러 개 유출을 하게 되고 그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 중간체들을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고 그 중간체들의 깁스 에너지를 평가함으로써 그 깁스 에너지의 차이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나 그리고 속도로 연관지어서 전체 반응의 결과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반응이 일어날 때 케미컬 리액션에는 여러 셀렉티비티도 존재하고 위치 선택성이나 이나시오 셀렉티비티 같은 것도 존재하고 케모 셀렉티비티 등 여러 조절할 컴포넌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응 자체가 리액티비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반응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중간체들을 3차원 구조를 기반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평가를 해서 에너지 평가하는 데에는 그 양자 계산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컴퓨터 자원을 사용해서 양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리액턴트에서 최종 프로덕트까지 가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는지 정말 상세한 그 프로파일을 볼 수 있고 이 프로파일을 각자 스텝에 가중치를 두게 되면서 어느 스텝이 제일 중요한지를 이제 에너지의 수치를 보고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 어느 스텝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그 이후에 반응의 결과를 바꾸거나 아니면 안 가는 반응을 가게 만들거나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실험 스페이스에서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계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그 계산을 활용해서 많은 시간을 단축하고 나중에 레셔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너지를 내는 게 이제 저희 연구단 목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09팀이고요. 계산화학을 이용한 반응 시뮬레이션과 전이금속 촉매 분자의 전자구조 탐구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박지영 교수님이고 조교 선생님은 김수연이십니다. 저희는 김지용, 백재현, 이나경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의 목적은 아까 조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계산화학이라는 분야를 활용해서 실제 반응을 경로를 예측해보고 그 반응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해서 그 반응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단 계산화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을 기반으로 화학 구조와 반응들을 수치화하여 예측하는 것이고요. 계산화학에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분자역학과 전자구조 방법이 있습니다. 분자역학은 고전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전자구조 방법은 양자 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반축법, 제일원리, 밀도 분함수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활용하게 될 것은 밀도 분함수 이론으로 광범위한 계산을 가능하게 하고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좀 계산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도 분함수 DFT를 활용해서 화합물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원자 분자 수준으로 이해를 가능하게 해서 반응을 예측하고 핵심 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이 밀도 분함수 이론입니다. 저희 일정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 일단 분자의 3차원 구조를 그려주는 아보가드로랑 캠크래프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양자계산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오르카랑 제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할 반응들에 대한 논문도 스터디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화학에 쓰이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제교랑 오르카를 쓰고 이 프로그램들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원자와 분자의 수학적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쓰는 오르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그냥 간단한 설명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CO 분자, 이 일산화탄소에 대한 그 분자 오비탈에 대한 그 모델링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 명령어를 입력해주고 이거를 CMD나 파워쉘을 통해서 오르카에 집어넣어주고 그 출력값을 아보가드로라는 그 시각화해주는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자 오비탈을 그려주게 됩니다. 저희가 계산화학을 적용시킬 반응은 캐스케이드 리액션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연속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나이트릴 디하이드로보레이션이라는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 나이트릴에 피나코브레인이라는 화합물을 첨가해서 그 코발트 촉매가 있는 상태에서 첨가하게 되면 질소 주위에 두 개의 결합이 연속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반응을 만약 실험실에서 직접 화학 실험을 하면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중간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반응 자유 에너지도 맞춰야 되고, 이게 불안정한 상태면 그 중간체가 검출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계산화학을 활용하게 되면은 어디서 반응이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화학을 저희가 캐스케이드 리액션에 접목시켜서 이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스텝 2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듯 PES와 전이 상태가 눈에 띄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S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PES란 원자의 핵의 위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지는 분자의 에너지로, 쉽게 말하면 흔히 볼 수 있는 반응 좌표의 각각의 지점에 해당하는 분자의 상태에서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위쪽에 있는 그림이 이 PES를 2차원으로 나타내는 그림이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3차원으로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PES는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PES는 위치와 함수로서의 에너지 VR은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서의 높이를 제공해서 PES를 발생시키는데요. 예를 들어 H2O의 PES는 결합 길이와 결합 가계대에 최적화된 분자 구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최소값을 보여줍니다. PES를 활용하여 연구하는 방법은 이 반응과 관련 있는 모든 원자 배열에 대한 에너지를 계산해냅니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많을 때에는 반응에 주로 참여하는 원자들의 PES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에너지 최소값은 물리적으로 안정된 형태이고요. PES를 응용하여 적분이나 미분을 하게 되면 안정점이 나오는데, 이 안정점은 화학 반응물과 화학 생성물을 연결하는 가장 낮은 에너지인 전이 상태에 해당합니다. 분자의 최소 에너지 모양을 찾거나 화학 반응 속도를 계산하는 등 원자로 구성된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이 PES가 이용됩니다. 제가 아까 전이 상태라는 말을 좀 많이 썼는데요. 반응의 전이 상태란 화학 반응 중 나타나는 상태로 반응 좌표에서 가장 높은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이 전이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는 이론은 TST 이론이 있는데요. 기체나 용해상의 반응을 다루는 이론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좌표의 전이 상태 지점에서 활성화물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A와 분자 BC가 반응해서 분자 A와 C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중간에 A, B, C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전이 상태이고 이 물질이 활성화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ST는 그 연력학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아레니우스식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KR은 K 곱하기 H분의 KBT exponential RT분의 마이너스 델타 G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는 식인 아이링 포뮬라를 활용해서 이 K 플러스처럼 보이는 이
거 대신에 exponential RT분의 마이너스 델타 G를 넣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델타 G는 깁스 자유 에너지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위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델타 E가 보이실 겁니다. 이 델타 E에 해당하는 게 델타 G인데요. 이 델타 G에 따라서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스텝 3이고 최적화된 전이 상태의 바이브레이셔널 모션 확인 및 검증 방법 실습과 전이 금속 촉매의 역할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아이링 인디케이션 즉 아이링 방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링 방정식은 간단히 말하자면 활성화 엔탈피와 활성화 엔트로피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식입니다. 옆에 보이는 식이 아이링 방정식인데 일반적으로 엔탈피의 변화가 마이너스이거나 플러스이어도 변화가 작을 때 그리고 엔트로피 변화가 클 때 깁스 자유 활성화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기 쉽습니다. 이때 이는 반응이 자발적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구한 후에 K, 즉 반응 속도를 구하는 것이 저희가 아이링 방정식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전이금속 촉매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아까 보았던 아이링 식에 의해 K가 커집니다. 따라서 반응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때 이 원리와 전체적인 메커니즘에서의 Rate Determining 스텝을 찾아보도록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의 연구를 통해 실험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세 메커니즘 및 반응 원리를 화학 반응 모델링을 통해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불안정하여 실험적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중간체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하여 연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